내일 투표를 앞두고 오늘 밤 자정이면 모든 선거전도 끝나는데요.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인 대구시장 후보들의 마지막 각오를 들어봅니다. 내일 투표소에 가면 유권자들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투표 요령 알아봅니다. 6.4 지방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현직 군수와 2명의 무소속 후보가 나선 청주 군수 선거 현장으로 가봅니다. 연중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골목문화 해설사와 함께 대구 근대골목 투어 1, 2코스를 둘러봅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드디어 내일 실시됩니다. 치열하게 펼쳐졌던 선거전도 오늘 밤 자정이면 모두 끝이 나고 후보들은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내일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역대 가장 치열한 접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마지막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는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여당 후보,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세월호 사태 등으로 위기에 빠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야당의 거짓과 선동이 대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키고 대구 살리는 선택, 우리 시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 저 권영진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는 선거운동을 통해 변화를 원하는 대구 시민의 간절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가덕도 신공항 논란에서 보듯 여당 일색인 대구 정치권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자신에게 힘을 실어 대구 대박을 이루자고 호소했습니다. 저 김부겸이가 바로 그런 시민들의 분노를 정말로 제대로 받아서 어떤 가덕도 신공항 문제 막아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한번 지켜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꿔야 대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심장이 된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통합진보당 송영우 후보, 정의당 이원준 후보 등 진보 정당 후보들은 박 대통령 선거 마케팅으로 정책 선거가 실종되었다며 서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자신들에게 지지를 부탁했고 무소속 이정숙 후보는 유일한 여성 후보인 자신을 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청년 여성 이런 여러 다수 서민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따뜻한 지방자치야말로 새로운 대구로 가는 길이고 젊은 피로서 저 송영우가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구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선거입니다. 저희 정의당과 이원준이 대구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에 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이 있고 또 특히 이제 문화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더욱더 제가 제 강점을 발휘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역시 대구는 정치적으로 앞선 도시라는 걸 여성시장 탄생으로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대구시장 선거,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선관위도 선거를 하루 앞두고 투개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1명이 모두 7표를 찍게 됩니다. 자세한 투표 방법과 투개표 준비 상황을 양관희 기자가 전합니다. 6.4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선관위는 대구 경북 1,500여 개 투표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선거는 광역시장과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구청장,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광역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그리고 교육감 등 모두 7명을 선출합니다. 우선 투표소에 들어가면 신분증을 내고 투표용지 석 장을 받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을 뽑습니다. 1차 투표를 마친 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비례대표 각각 1명 등 모두 넉 장을 받아 추가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한 사람의 꿈은 희망이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내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녁 6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대구, 경북 32곳에 설치된 개표소로 모이게 됩니다. 개표는 7시 40분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투 개표소의 전기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마쳤습니다.
개표 진행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는 선거 당일인 내일 새벽 5시부터 본관 2층 상황실에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설치해 투개표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도청 제1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관위와 경찰청, 한전, KT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투개표소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현직 군수의 재선에 맞서 2명의 무소속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성주 군수 선거 알아봅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성주경찰서장 출신 새누리당 김한곤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를 내세우면서 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참외산업 고도화, 지역 문화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모습,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모습, 또 주인을 섬길 줄 아는 모습, 정직한 모습을 뽑아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 전문가를 자임하는 사업가 출신의 무소속 백이순 후보는 주민 편의 위주로 성주군 행정을 혁신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복지 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개방과 소통을 통한 성주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주 군의회 부의장 출신으로 세 번째 군수에 도전하는 무소속 오근화 후보는 생명축제로 이름을 바꾼 성주 참외축제의 부활을 내걸고 농업 육성과 산업단지 조성을 병행 추진해 성주를 인구 10만의 준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째, 돈 욕심 없는 군수. 두 번째, 시원시원한 군수. 세 번째는 깔끔한 군수로서 성주 군민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성주 군수 선거는 성주를 대표하는 참외농업진흥책에 대한 각 후보들 간 서로 다른 해법과 최근 큰 화재가 발생한 성주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각 후보들의 입장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다음 날인 모레 시장 도지사와 시도교육감, 비례대표 시도의원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선거 결과는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 겸허하게 수용해 화합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양파 작황이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품성도 좋지 않아서 수확기 수매 가격도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양파밭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꽃대가 비쭉하게 자라 양파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꽃대가 자라면 양파 속까지 줄기가 형성되면서 먹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속에 줄기가 있으면은 상품성이 떨어져갖고 저기가 가치가 없는 거죠. 상품의 가치가. 이처럼 꽃대가 급격하게 나타난 것은 계속된 이상 고온 현상 때문입니다. 한 달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자랐습니다. 이 지역에서 당초 지난해보다 20% 정도 더 많은 1,400톤의 양파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됐지만 꽃대 형성에 따라 실제 수확량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수확철 가격이 그만큼은 가지 않겠지만은 5, 6월 달보다는 조금 수확철에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경북 지역에서 생산될 양파는 20만 톤, 지난해보다 11%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꽃대 형성이 심한 안동 의성 지역 저장용 양파는 생산량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kg에 8, 9천 원에 달하는 의성 지역 양파 농협 수매 가격도 수확기에는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기 가격도 지난해 수매 가격 12,000, 3,000원 선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농가의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골목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두 5개 코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골목문화 해설사와 함께 대구 근대 골목 투어 1코스와 2코스를 둘러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1코스는 경산 가명공원을 출발해 달성공원까지 3.25k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코스의 가장 큰 특징은 달성을 중심으로 한 대구의 고대, 감명을 중심으로 한 대구의 근대, 향촌동을 중심으로 한 대구의 현대, 이 전체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코스라는 특징이 있고요. 조선시대 관찰사가 진물을 보던 선화당과 관사로 쓰였던 징청각을 둘러본 뒤 바로 옆 대구 근대역사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1932년 조선식산은행으로 시작을 했다가 해방 이후에 산업은행으로 바뀌었다가 2011년에 와서 근대역사관으로 지금 개관을 했는 거고요. 건물의 특징은 수평이 강조되는 르네상스 양식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대구의 산업과 금융, 교육, 의료 등에 관한 자료가 전시돼 대구 근대 생활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 수제화 골목으로 유명한 향촌동을 지나 북성로 공구골목, 중부경찰서 경찰 역사체험관 등을 지나면 마지막 장소 달성공원에 이릅니다. 청동기 시대에 강력한 세력들이 여기 토성을 축조를 해서 음락국가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대구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죠. 워낙 중요한 중심이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이곳을 자기들의 공원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시사까지 만들어내는. 투어 2코스는 개화기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구 근대골목입니다. 대구에 남아있는 근대 대부분의 문화재들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건축물이라든가 또 음악적인 자료라든가 또 문학적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동산 선교사 주택을 출발해 3일 만세운동길, 계산성당, 이상화 서산동 고택, 양령시, 종로와 진골목까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재미있는 근대로의 여행이 펼쳐집니다. 또 4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이상화 고택에서 연극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상연돼 즐거움을 더합니다. 저희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골목 투어를 통해서 그 전에도 왔었는데 그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왔었거든요. 이 코스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편지를 써서 직접 붙일 수 있는 느린 우체통이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3년 동안 20억 원을 들여 갓바위 탐방로의 계단 폭을 넓히고 계단 높이를 조정해 노약자들이 보다 쉽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등 803 갓바위 가는 길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쉼터 8곳과 전망대 1곳을 마련하는 등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대구시는 공사 기간에 40여 차례 민관 합동 점검을 하고 지역민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아파트 바로 옆에 자동차 부품 공장이 들어서기를 하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현곡면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40세대, 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단지 바로 옆으로 차량 베어링과 허브 등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공장의 먼지와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아파트 바로 옆에 공장 허가를 승인한 것은 심각한 주거 환경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도 열고 살아야 되고 또 환기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공장 때문에 이런 문을 닫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 4월 공장 건립 승인이 났고 지난달 건축 허가도 떨어져 공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불과 5m 떨어진 이곳에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인 공장 부지는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도 뒤따라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준 경주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찬성을 하시냐 반대를 하시냐 이렇게 나와서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이런 거 시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법에 없는 거를 거의 일방적으로 이 공무원들 어느 한 정도는 사업자 편도 주민 편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장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건립을 둘러싼 시와 주민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대학교 학교법인 영광학원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이사회가 열렸지만 대구대 총장 임명 등 현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경산 대구대 본관에서 열린 오늘 이사회는 박윤흔 전 대구대 총장 등 임시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 사립대학 제도과 담당자가 임시이사 파견 배경과 현안을 설명했지만 첫 이사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일부 이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건을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이사회는 오는 11일 오후 1시 반에 대구 대명동 법인사무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0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 올라 지난 3월 1.4%, 4월 1.6% 상승한 데 이어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돼지고기와 오렌지, 하수도 요금과 운동학원비, 도시가스비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경북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해 2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107개 상장 기업의 시가 총액은 44조 710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 6천여억 원, 3.53% 줄었습니다. 2달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순매수로 인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포스코와 관련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지역 투자자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전달 대비 각각 10.6%와 17.7% 감소했습니다.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마을회관에서 집배원으로부터 시각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이웃주민 2명의 거소 투표용지를 받아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표한 뒤 선관위로 우편 발송한 혐의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 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베트남 현지에서 매일 추첨하는 복권 1등부터 7등까지의 당첨 번호 가운데 돈을 걸고 맞히면 최고 60배까지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베트남인 35살 A씨를 구속하고 3명을 추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불법 도박에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00여 명이 참여해 13억 원가량을 내기에 걸었고 A씨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 반쯤 마약을 투약한 뒤 대구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 커튼에 불을 붙인 혐의로 44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환각 상태에서 커튼 뒤에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황 씨에게 마약을 판 공급책을 쫓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한 혐의로 53살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